경기도 수원의 한 조용한 동네에 이철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할머니는 동네 반찬가게에서 일하셨죠. 30평 남짓한 낡은 단독주택에서 소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누구도 이 부부에게 특별한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부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민수, 둘째 이민정, 셋째 이민호. 모두 결혼해서 각각 다른 곳에 살고 있었어요. 평소 자식들은 명절 때나 부모님을 찾아뵙는 정도였고 특별히 불효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효자라고 할 만한 자식도 없었죠. 그런데 3년 전부터 갑자기 첫째 민수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비추던 아들이 갑자기 일주일에 2번씩 부모님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아버지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신가요? 올 때마다 값비싸 보이는 건강식품, 한우, 고급 과일을 한아름 들고 오더라고요. 심지어는 부모님 집 곳곳을 살펴보며 여기 벽지 좀 낡았네요. 제가 새로 해드릴게요. 보일러가 오래됐네요. 새로 교체해드릴게요 하면서 집 수리까지 자청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처음엔 기뻐하셨어요. 우리 큰아들이 철이 들었나 보다라며 좋아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어색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오면 자꾸 집안을 둘러보며 아버지, 어머니 통장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혹시 보험이나 적금 같은 거 있으시면 정리 좀 해드릴까요? 하는 말들을 자연스럽게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민정이와 셋째 민호에 대해서는 은근히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민정이는 요즘 시댁일로 바빠서 부모님 생각할 여유가 없을 거예요. 민호는 솔직히 돈만 벌면 되는 줄 아는 애잖아요. 결국 부모님을 챙길 수 있는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셨대요. 다른 자식들을 나쁘게 말하면서까지 자신의 효도를 부각시키려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지셨거든요. 그런데 민수의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6개월 전 민수는 아버지의 동생인 삼촌과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술이 조금 들어간 삼촌이 민수에게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야, 민수야. 너희 아버지가 검소하게 사시는 건 좋은데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재산이 꽤 있으셔. 이제는 쓸 거 쓰면서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다. 젊었을 때부터 모은 게 있고 몰래 사둔 땅도 몇 개 있고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수십억은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순간부터 민수의 머릿속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부모님이 검소하게 사시는구나. 숨겨둔 재산이 있었던 거야. 그날부터 민수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정말 수십억의 재산이 있다면 삼형제가 나눠 가져도 한 명당 10수억씩은 될 텐데.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이 작전이었던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상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계산 말이에요. 민수의 과도한 관심과 효도 공세가 계속되던 중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일주일 정도 입원하게 되었죠. 이때 세 자식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물론 매일같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병실을 지키며 간병을 자처했죠. 하지만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다른 자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 같아 보였거든요. 반면 둘째 민정이는 직장일 때문에 매일 오지는 못했지만 올 때마다 진심 어린 걱정을 보여줬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어머니의 피로를 덜어주려고 몰래 간병인을 알아보기도 했죠. 셋째 민호도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라며 조용히 수납 처리를 해두거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민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자신의 효도를 어필하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다른 형제들이 병실에 없을 때를 노려서는 부모님께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정말 두 분이 걱정되어서 밤잠을 못 잘 정도예요. 민정이나 민호는 이해해요. 각자 바쁘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앞으로도 계속 두 분을 모실 생각이니까 나중에 유산 정리하실 때도 저를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정말 놀라셨대요. 아버지가 입원해서 생사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서 유산 얘기를 꺼내다니.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으셨어요. 민수의 갑작스러운 효도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퇴원하신 후 부모님은 심각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할아버지도 민수의 행동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끼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두 분은 결심하셨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세 자녀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보자고 말이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먼저 각 자녀에게 따로 만나자고 하셨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꺼내셨어요. 사실 우리가 숨겨둔 재산이 좀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 관리가 힘들어서 미리미리 정리해두려고 한다. 너희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부르는 거야. 첫 번째로 만난 건 민수였어요. 이 말을 들은 민수의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역시 삼촌 말이 맞았구나 싶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아버지, 어머니, 정말 현명하신 판단이세요. 재산 관리는 정말 복잡하니까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다 알아서 정리해드릴게요. 은행 업무도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고요. 민수는 심지어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 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미리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상속받을 때 세금도 절약할 수 있어요 라면서 말이에요. 두 번째로 만난 민정이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아버지, 어머니 무슨 재산 얘기세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두 분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재산은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두 분 건강관리에만 신경 쓰시면 돼요. 민정이는 오히려 부모님이 재산 정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했어요. 너무 미리부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죠. 세 번째로 만난 민호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거니까 두 분이 편하게 쓰세요. 저희는 각자 벌어서 살 수 있으니까요. 굳이 지금부터 상속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하죠. 민호는 심지어 만약에 두 분이 돈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이 모든 반응을 지켜본 부모님은 확신하셨어요. 민수만이 재산에 관심이 있고 다른 두 자녀는 정말 부모의 안녕만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 확실한 테스트를 준비하셨어요. 어느 날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나 봐. 투자하라고 해서 목돈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 경찰서에 신고는 했지만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거의 다 날아간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민수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요? 그럼 지금 남은 게 얼마나 되는데요? 아, 진짜. 아버지가 왜 그런데 투자를 하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민수는 부모님이 다치셨는지 충격은 받지 않으셨는지는 전혀 묻지 않고 오직 돈 얘기만 했어요. 심지어는 다른 데 숨겨둔 돈은 없어요? 정말 다 털린 거예요? 라고 계속 추궁했죠. 같은 내용을 민정이에게 말씀드렸을 때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이고 아버지, 많이 충격 받으셨죠?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아버지 혈압 올라가실까봐 걱정이에요. 지금 당장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거고 두 분 건강이 더 중요해요. 민정이는 즉시 부모님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부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혈압과 심장 검사를 받게 하더라고요. 민호에게도 같은 얘기를 했을 때 민호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안 되면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꼭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당장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매달 드릴게요. 민호는 그 다음 날부터 정말로 매달 생활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반면 민수는 그 이후로 부모님을 찾아오는 횟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가끔 와도 예전과 같은 정성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오히려 아버지가 투자하신 그 돈, 정말 회수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안 돼요? 라고 계속 돈 얘기만 했어요. 이 모든 걸 지켜본 부모님은 마음을 정하셨어요. 이제 진짜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거죠. 어느 날 할아버지가 세 자녀를 모두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한다.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거죠. 하지만 곧 실망스러운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사실 며칠 전에 얘기했듯이 아버지가 투자 사기를 당해서 대부분의 재산을 잃었다. 지금 남은 건 이 집 하나와 약간의 예금뿐이야.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누가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지,
누가 돈만 바라보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 그리고 폭탄 발언이 터졌어요. 민수야, 너는 그동안 우리한테 정말 잘해줬어. 하지만 그게 진짜 효도였는지는 의문이더라. 우리가 재산이 있다고 했을 때와 재산을 잃었다고 했을 때 내 태도가 완전히 달랐거든. 특히 우리가 사기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는 우리 안부보다 돈 걱정을 먼저 했어.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하셨어요. 반면에 민정이와 민호는 우리가 재산이 있다고 해도 관심 없어 했고 재산을 잃었다고 해도 우리 건강만 걱정했어. 이게 진짜 효도 아니겠나? 그리고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민수야. 미안하지만 우리가 너를 테스트한 거야. 사실 투자 사기 같은 건 없었어. 우리 재산도 그대로 있고 너희 삼촌한테 들었다는 그 얘기도 사실이야. 하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고 싶었거든. 민수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자신이 그동안 보인 모든 행동이 부모님에게 다 들켜버린 거죠. 할아버지는 유언장을 꺼내서 읽기 시작하셨어요. 이 집과 예금은 민정이와 민호가 반반 나눠 가져라. 그리고 다른 재산들도 마찬가지로 민정이와 민호가 상속받는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민수야, 너한테도 줄 게 있어. 내가 그동안 우리한테 가져다 준 건강식품과 선물들, 그리고 집 수리비. 계산해보니 총 2천만 원 정도 되더라. 그 돈은 내가 우리한테 투자한 거니까 그대로 돌려줄게.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여기 2천만 원 있다. 그동안 쓴 돈 다 받아가고 앞으로는 진심 아닌 효도는 하지 마라.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보인 모든 가식적인 행동이 완벽하게 간파당한 거죠. 민정이와 민호는 놀랐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민수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형, 우리는 상속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돈 때문에 가족이 등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만 민수는 그날 이후로 부모님과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자신의 계산된 효도가 모두 무너져버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지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민정이, 민호와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해요. 가끔 민수 생각에 마음이 아프시지만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의 눈은 정말 날카로우시더라고요. 진심과 가식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으시고 무엇보다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계셨어요. 효도는 조건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재산이 있든 없든 부모님이 건강하든 아프시든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혹시 우리 자신도 부모님께 조건부 효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잖아요. 우리의 효도도 그래야 하는 게 아닐까요? 진심 없는 효도는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재산보다 크고 눈은 가식보다 더 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더 많은 사이다와 감동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